안녕하세요 첼크 여러분, 안크TV입니다. 오늘은 미리 예고했던 대로 첼시 오해와 진실이라는 코너를 새로 만들어 봤습니다. 이게 무슨 코너냐면 첼시가 받고 있는 오해, 첼시 팬이 받고 있는 오해, 그거와 진실은 무엇인가, 이런 거거든요. 오늘 제목은 이거잖아요. 왜 첼시 팬들은 쿠르투아를 이렇게 싫어할까? 첼시에서 이적한 선수가 쿠르투아만 있는 것도 아니고 아자르도 있고 윌리안도 있고 페드로도 있고 실제로 윌리안하고 아자르는 필요함에도 이적을 한 건데 쿠르투아만 왜 이렇게 욕을 먹나? 레알에서 자라니까 욕먹는 거 아닌가? 이런 오해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그거에 대한 진실도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결과론적으로 얘기하면 첼시 팬들이 싫어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맹목적으로 싫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선수의 비난도 하지 않을 것이고 비하도 하지 않을 거고요. 사실과 팩트만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보시겠습니다. 이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나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냐에 따라서 생각보다 최후보단 별로였잖아, 그러면은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면 최후는 너무 센세이션한 활약을 보여줬기 때문에 최후에 비하면 쿠르투아는 나빴을 수도 있어요. 레알 시절까지는 모르겠지만 하지만 저는 나쁘지 않았다고 봅니다. 공중볼 캐치라든가 일단 길쭉길쭉 하잖아요 선수가. 그런 것 때문에 14-15 시즌의 주역이기도 했고, 물론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최후와의 주전 경쟁도 이겨낸 선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게 결정적인 게 이거 같아요. 유스가 됐던 임대 정책이 됐든 어린 선수가 첼시에서 주전을 맡아서 우승을 했다. 이게 진짜 큰 기대감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동안 루카쿠라든지 덕배라든지 임대 뺑뺑이 돌리다가 이적시켜버리고 떠나버리고 이랬었는데, 제가 그 당시 커뮤니티를 봐도 첼시 팬들의 기대치는 정말 끝을 모르고 올라가고 있었어요. 다른 선수들도 애정하겠죠. 디에고 코스타라든지 파브레가스라든지 애정하고 있겠지만 이 쿠르투아한테 쏠리는 이 기대감, 이거는 정말 엄청 컸거든요. 좀 못하는 경기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쿠르투아도. 근데 괜찮아 최후를 바로 대체하는 게 쉽겠어, 이런 식으로 조금 너그러웠던 모습들이 있어요. 확실히 쿠르투아는 많은 기대를 받고 있었던 그런 선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후가 나이가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실력도 정말 짱짱했거든요. 근데도 어쨌건 30살이 넘긴 선수니까 대체자는 필요할 것이고, 그때 마침 등장했던 게 바로 티보 쿠르투아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뻐 보일 수밖에 없죠. 그리고 또 잘하잖아요. 그 3연방 선방이 있거든요. 그거는 정말 기가 막혔다. 그래서 쿠르투아 로보설까지 있을 정도로 많은 애정을 받고 있었던 그런 선수입니다. 첼시 시절 쿠르투아는요. 저는 솔직히 쿠르투아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선수로서. 지금은 아니지만 선수로서 굉장히 좋아했던 게 최후를 밀어낸 거, 주전 확보 안 하면 안 뛰겠다 이런 거, 저는 투댕심이라고 봐요. 왜냐면 프로니까. 노이어가 뉴베르한테 10경기도 양보 안 하겠다, 내가 다 뛰겠다 이런 식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골키퍼 자리는 이제 한 자리밖에 없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AT에서 내가 이렇게까지 잘했는데, 그리고 나를 안 쓸 거면 이적시켜주고 쓸 거면 최후와의 경쟁보다는 나를 주전 확보시켜줘라, 이거잖아요. 저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왜냐면 쿠르투아가 만약에 남았어요. 그래갖고 레전드가 됐어요. 첼시 레전드가 됐어요. 그리고 계속 잘해. 그랬다면 최후가 아스날을 갔어도 최후 아쉽긴 아쉽지만 세대 교체 때문에 어쩔 수 없고, 우린 쿠르투아 때문에 10년이나 잘 보냈어, 분명히 이럴 거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결과론적이기 때문에 쿠르투아를 최후 문제로 비난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선방도 저는 나쁘지 않았다고 봐요. 낮게 깔려오는 공, 키가 큰 선수라서 낮게 깔려오는 공, 알먹기 이런 걸 좀 잘하기는 했지만 선방이 꽤 괜찮았습니다. 길쭉길쭉하니까 슈퍼 세이브도 좀 많았고, 공중볼에서는 진짜 안정적이었거든요. 요새 우리가 공중볼로 좀 이것도 결과론적이니까 넘어가죠. 케파가 잘했으면 또 이런 얘기 안 나왔을 테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니까 한켠에서 나오고 있는 레알에서 경기력 좋으니까 니들 지금 배 아파서 그러지랑은 거리가 멉니다. 첼시에서 너무 떨어지던 선수인데 갑자기 레알 가니까 되게 잘해졌다. 그러니까 일명 태업이라고 하죠. 첼시 시절이 너무 싫으니까 태업했다가 레알 가서 터졌구나, 이러면 억울할 수 있지만 첼시 시절에도 14-15 시즌 주역이기도 했고 16-17 우승 주역이기도 했던 쿠르투아는 첼시 시절 경기력은 꽤 괜찮았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력 문제하고 팬들이 싫어하는 건 별개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보시기에 따라 다른데 저는 그냥 투쟁심이라고 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만약에 최후가 떠났고 쿠르투아가 계속 남았다면, 케파가 없는 상황에서 그랬다 그러면 욕먹지 않았을 것 같아서 넘어가는데, 롤리송 코치하고 문제가 있었던 건 조금 얘기가 다릅니다. 저는 코치, 감독과
선수가 불화가 있었는데 자꾸 코치와 감독이 떠나는 건 옳지 못하다고 봐요. 왜냐면 특히 첼시가 약간 그런 이야기가 있으니까 그건 좋지 못하다고 보는데, 그렇기 때문에 쿠르투아는 그때도 욕을 많이 먹었거든요. 롤리성 코치도 오래됐었고 아스날로 간 체우도 되게 오래됐었는데 딱 쿠르투아 때문에 이들을 잃었다라는 것 때문에 분노가 좀 있었습니다. 분노가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15-16 시즌에는 체우도 잃었고 오래 했던 코치도 잃었고 불화가 있는 시즌에 성적이 좋았던 팀이 있었을까 싶을 정도의 문제거든요. 사실 지금 메시와 쿠만, 메시와 바르셀로나에 걱정하는 게 그거잖아요. 지금 팀 불화가 있으니까, 팀과 선수의 불화가 있으니까 성적이 나쁠 수도 있겠다, 이런 예상을 하시듯이 15-16 시즌은 정말 망하려고 작정한 시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요건 나눠서 볼 건데요. 이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발언은 곧 존중이거든요. 존중에 대한 것은 굉장히 없었다고 생각을 해요. 이쪽은 이제 우승을 했다든가 뭐 첼시가 성적이 좋다든가 아니면 본인이 이적할 곳이 없다라는 기사들이 줄줄이 났을 때 나왔던 발언들이고요. 이쪽은 이제 레알 사과가 나오고 실제로 레알로 이적했을 때, 그리고 팀이 성적이 나쁠 때 나왔던 발언들입니다. 온도 차이가 보이시나요? 존중이 전혀 보이지 않는 발언들이에요. 뭐 재계약을 했던 안 했던, 결과론적인 얘기 안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재계약을 했던 안 했던 이런 발언들이 굳이 필요했을까라는 싶은 생각은 들어요. 아자르가 이적은 결국 해냈잖아요. 하지만 아자르는 유로파 결승전에도 끝까지 나는 모르겠다, 팀 간의 얘기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는데 이거는 실제로 팀에 남아있을 때도 나왔던 발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적을 하지 않았어요. 그 시즌에 이적을 하지 않았음에도 나왔던 발언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저는 솔직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런 반박이 나올 수 있겠죠. 야, 좋게만 이적하는 선수가 어디 있겠냐. 아자르 같은 케이스는 특이 케이스다. 뭐 팀을 존중하고 떠날 수만 있다면 좋겠지만 선수가 떠나고 싶은데 첼시가 잡으려 그러니까 그럴 수 있겠자 하겠지만 조금 얘기가 다릅니다. 꼭 그렇게 떠나야 된다는 법은 없는 거죠. 실제로 윌리안하고 페드로만 봐도 연장 계약 안 해줘도 됩니다. 그 단기 계약해갖고 실제로 페드로는 안타깝게도 부상을 입을 정도로, 윌리안을 볼까요? 재계약 안 했죠. 아스날 갔습니다. 아스날 가서 잘하고 있어요. 첼시 팬 중에 욕하는 분 없습니다. 왜냐면 윌리안은 경기력 외적으로 떠난 거고 끝까지 팀에 대한 존중을 보여주고 넘어갔으니까요. 그러니까 존중을 하느냐 안 하느냐, 아스날의 반페르시가 되느냐 첼시의 아자르가 되느냐는 정말 한 끗 차이거든요. 근데 끝까지 이런 발언을 한다라는 거는 굳이 긁어부스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럴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다른 팀을 예로 드는 거죠. 뭐 이런 일이 벌어지길 바란다 이것도 아니고, 이런 일이 벌어졌다도 아니지만 미넨의 노이어가 이렇게 짱짱하게 잘해주고 있지만 나이 때문에 뉴벨에게 밀렸어요. 벤치에 앉아있다가 라이벌 팀이 뭐 돌문, 뭐 라이프치 이런 데로 이적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뉴벨이 갑자기 재계약도 안 하고 나 팀 떠나고 싶다, 난 드림클럽이 따로 있다, 이런 식으로 발언을 한다면 과연 미넨 팬들이 그걸 존중해 줄 수 있을지도 저는 의문이 듭니다. 데아가 정말 센세이션하게 잘해주고 있었잖아요. 맨유에서 뭐 요 근래는 약간 꺾였지만, 그런데 뭐 핸더슨이 등장했다고 갑자기 데아를 내리더니 라이벌 팀은 뭐 아스날, 뭐 첼시, 맨시티로 이적시켜놓고 갑자기 핸더슨이 떠나겠다는 얘기가 되고, 정말 어디에 대입을 해도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사건인 것 같습니다. 결과론적인 얘기를 떠나서 그렇다면 굳이 이런 발언을 했었어야 됐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아자르가 정말 좋았던 이유, 뭐 아자르는 정말 특이 케이스라고 생각해요. 팀을 이렇게까지 애정해주고 넘어갈 수 있는가 싶을 정도로 정말 팀에 대한 존중을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아자르 역시 특이 케이스입니다. 아자르는 첼시가 징계도 받고 그렇지만 어떻게든 더 많은 이적료, 그리고 또 어떻게든 잡음 없이 넘어가려고 그랬다면 쿠르투아는 최대한 잡음을 내면서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이제 EPL이 이적 시장이 짧았거든요. 짧았기 때문에 첼시가 대체자를 구하고, 스페인은 그대로 마릴까지 있으니까 EPL만 짧은 거니까 첼시가 대체자를 구하고 마드리드로 보내도 충분히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럼 케파의 바이아웃도 존재하지 않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훈련을 8월 초부터 불참하기 시작해가지고 첼시를 골머리 아프게 하다가 결국 이적을 해버렸습니다. 사리는 이런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충성심 없는 선수는 필요 없다. 그 얘기는 누가 봐도 쿠르투아를 상대로 한 얘기이기 때문에 결코 좋게 이적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잡음을 내면서까지 이적할 필요는 없었던 선수가 굳이 잡음을 내면서 이적하고 이적한 후에 이런 발언을 했다는 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가장 최악의 발언이거든요. 왜냐? 첼시, AT, 갱크까지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발언이잖아요. 가장 결정적인 건 이런 발언을 할 이유도 전혀 없었다라는 게 문제예요. 그냥 나는 엠블럼에 키스를 하고 싶다, 왜냐면 내가 좋아하는 팀이다 라고만 얘기하면 돼. 이 뜻은 그거잖아요. 그 긴 시간을 보내는 동안
그를 사랑했던 팬들, AT 팬들 반응만 봐도 알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그런 얘기도 해요. 레알의 부진, 그리고 레알에서 부진하지 않았냐 한 시즌, 그 정도면 홍역을 충분히 치르지 않았냐라는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경기력 때문에 질투를 하는 거였다면 그 얘기가 맞습니다. 왜냐면 한 시즌을 되게 고생했기 때문에 쿠르투아의 선수 입장에선 전 개인적으로 안타깝기도 했어요. 왜냐면 넘어갔으면 기왕에 잘하지 왜 굳이 이렇게 부진을 하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런 것 때문에 화가 났다는 게 아니라 존중이 부족했다라는 거죠. 아자르가 부진하는 거, 아자르는 이미 이적료도 많이 받았고, 뭐 아자르도 이제 우리 선수가 아니니까 애정하지도 않을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첼시 팬들이 아자르가 레알에서 부활해서 잘했으면 좋겠다, 다른 팀의 다른 선수를 이렇게 응원하는 이유는 존중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똑같은 벨기에인, 똑같이 첼시에서 넘어간 선수, 똑같이 레알에 있는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른 온도 차이는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이거는 많은 첼시 팬들이 동의할 수 없겠지만 저는 그냥 넘어가서 잘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개인적인 응원이 있습니다. 물론 쿠르투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면 기분이 좋지는 않죠. 누가 봐도 첼시에서 좋게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기분이 좋지 않지만, 저는 레알에 있는 쿠르투아, 그러니까 이제 우리 선수가 아닌 선수기 때문에 애정이 없는, 우리가 애정이 있어야 좀 잘했으면 좋겠고 질책도 있고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제 쿠르투아는 다른 선수기도 하니까 그냥 부상 없이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으면 좋겠고요. 쿠르투아에 대한 오해는 경기력에 대한 질투도 아니고 이적료를 많이 받지 못해서도 아니고 첼시 경기력도 나쁘지 않았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 차이점, 존중이 부족했다라는 거예요. 존중이 부족했다라는 거에 때문에 첼시 팬들이 싫어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레알에 있는 쿠르투아도 잘 됐으면 좋겠고 첼시에 있는 케파도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잘 돼서 결과론적으로도 그래, 그런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결국 레알, 첼시 다 좋은 일이 벌어진 것이야,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나날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첼시 오해와 진실이란 코너 처음으로 진행해봤습니다. 진행이 미숙한 것도 있고 첫 코너다 보니까 조금 준비가 미흡한 것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편집하는데 시간도 오래 걸릴 거고 자료조사도 많이 할 거예요. 그래서 자주 선보일 수는 없을 겁니다. 하루에 한 번씩 뭐 선보이고 이럴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주신 의견 잘 참고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즐겁거나 유익하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당신의 구독을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파야.